한국의 살인사건 89번째 사건입니다. 89번째 만에 89. 네. 89에 이게 전주라고 옆에 써놔야겠네. 네. 89번째 만에 그 환한 곳에서 한국의 살인사건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둠을 벗어나서 한국의 살인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그 의미도 좀 있지 않습니까? 콘서트 못하는. 아니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박 PD가 그 얘기하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원래는 우리가 20만 되면 박 PD 부산이었었죠. 네. 그리고 30만 원 뭐 전주, 40만 원 뭐 대구 정도 이렇게 대도시 이쪽 돌면서 10만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콘서트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20만, 24만 넘었죠. 예, 23만. 근데 부산 못 갔는데 이 코로나 새끼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제 전염병에도 새끼를 붙이셔가지고. 그거는 새끼보다 더 강한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아주 그냥 요즘에 이가 득득 갈리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 뭐 시간 날 때 지방이라도 잠깐 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이라도 맨날 칙칙한 데서 그렇지 않아도 칙칙한 놈이, 이제 김유희 프로페라 빼고 나 얘기하는 거야. 칙칙한 놈이 계속 칙칙한 얘기하면서 칙칙하게 하니까 오늘은 좀 밝게 좀 하고 티셔츠 입고 하니까 좋은데요? 아, 네. 교수님 저도 청, 교수님도 파란색. 그거 맞추지 말라고. 교수님이 일부러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또 특별히 전주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전주의 근처에 계신 분들. 아. 전주 인근에? 아. 아니 방송을 전국에서 다 보는데 왜 전주 분들한테만 인사하라고 그래? 여기가 전주니까. 아 여기 전주에 왔다고? 전주에 왔다고 소감 한번 얘기하세요. 전주 I love you. 아 간단 명료하고 좋네요. 다른 데도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전주 이거 후배 올 거예요. 후배. 여성 후배 올 거예요. 저 아마 전주 떡인가 뭐 맛있는 거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떡순이. 떡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해요. 이상하더라고. 이거 젊은 친구들이 떡 좋아하는 경우는 외할머니 밑에서 컸을 확률이 많아. 저는 되게 감사한 게 교수님이 지금 저한테 젊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아, 내가 내 입장에서 젊은 사람인데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젊은 거 아니야. 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빈정상에서 빨리 가려합니다. 빈정상한 대로 가봐. 그러니까 네. 빈정상한 대로 가야 돼, 이 사건은. 갑시다, 빈정상에서. 갑자기 전주 나오시더니 막 빵빵 터지시는데요? 네. 네, 이 사건은요, 중국 원정 아내 청부 살인 사건. 네, 아마 검색하실 때 중국 원정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네, 맞아요. 청부 치시면 아마 이 사건 바로 뜰 겁니다. 영화 황해랑도 많이 비교가 됐던 사건입니다. 맞아요. 이 사건은 2012년도에 일어났는데, 이때는 내가 막 퇴직할 무렵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취급했던 형사들을 내가 알아요. 이게 경기 북부, 지금은 북부지방경찰청이 생겼어요. 네. 우리 정부에. 네. 근데 예전에 이때만 해도 경기 일청. 지방경찰청 1청, 2청 할 때 2청이었었어요. 2청. 그때 이제 국제범죄수사대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형사들이 이 사건을 한 건데, 그래서 좀 선정을 해보고 전화통화도 좀 해보고 그랬어요. 네. 이 사건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네. 이게 평범하게 시작한 사건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예. 걸려온 전화 한 통화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2012년 6월 28일 날에요. 중국 그 칭다오죠. 우리나라 말로는 청도. 청도. 그 경찰에 있는 주재관이 중국에서 한국 여성이 살해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건을 발생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 여성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주재관이 이 경찰 쪽으로 바로 연락할 수는 없어요. 경찰 주재관은 중국 내에 있는 인터폴에다 얘기해서 인터폴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경찰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이게 왔는데 그 내용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거예요. 중국 칭다오 청도에 있는 청양구 저는 여기 갔다 왔어요. 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록화림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대나무 숲이 있는데 그 숲에서 이 한국 여성이 23살 먹은 한국 여성이 이 목이 졸려가지고 사망했다. 이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서 죽어 있으니까 중국 공안이 붙었죠. 공안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사람 국적이 한국이니까
이제 한국 쪽으로도 연락을 해서 연결 관계를 이제 수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6월 27일 날 오후 4시경에 이제 이 피해자가 발견이 됐는데 바로 다음 날 연락이 와서요. 그렇죠. 좀 빠르게 진행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해된 거는 6월 27일 네. 오후 4시. 그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은 23살의 여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아마 어려서 부모하고 그 2005년도에 중국 그 칭다오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5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한국 가서 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 2010년도에 혼자 한국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2년 삽니다. 2년 거주했다가 그 후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갔다 칭다오 혼자 가서 5년 살았어요. 같이 그다음에 혼자 서울로 나와서, 네.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사망한 거죠. 예, 이 중국 공안은 이제 그 사인을 뭘로 봤냐면 붕대 있잖아요. 손에 감는 붕대. 붕대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붕대 교살. 이렇게 사인을 받고요. 중국 공안 당국에서 발견한 게 몇 개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단서가 좀 있어야 네. 그나마 이제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중국 공안이 얘기한 거는 불상의 남자가 그 공원으로 들어간 게 보였다. 같이 이 네, 여자하고. 이 피해 여성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남성 혼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CCTV 받겠죠. 공원에 들어가려면 공원 그 매표소 지나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매표소 인근에 아마 CCTV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사망했으니까 이 여성이 그 공원에 들어가는 CCTV 장면을 찾았죠. 봤더니 이 여성이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불쌍해 남자하고 둘이서 분명히 공원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가는 걸 보니까 남자 혼자 나가. 그러면 이 남성이 이 대나무 숲에서 이 여성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이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 단서를 얘기해 주는데요. 살인 사건 발생 전에 그 CCTV가 이제 봤는데 피해자가 어디 공중전화로 예.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딱 포착이 됐대요. 맞아요. 그럼 그 공중전화에서 그 피해 여성이 전화했던 시각을 딱 보게 되면 어디랑 통화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 여성이 아마 공원 내 같아요. 공원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어디론가 걸고 있는 게 CCTV 잡혔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상당히 그 수사가 발달된 거예요. CCTV가 꽤 있는 거라고 내가 보기에. 그 공중전화에서 그 시간대에 이 여성이 어딘가 전화 걸었으면 그 전화 받은 상대방 번호를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도출을 했더니 그게 한국 전화예요. 010 땡땡땡땡 둘둘오이. 네. 그러면 이게 용의자 휴대폰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안이 빠르게 한국에다가 그래, 맞아요. 수사 협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010이 이제 한국 거니까. 그리고 뒷번호가 2252.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252, 2252.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국 경찰한테 요 010 땡땡땡땡의 2252라는 사람이 누구냐를 한국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경찰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배당받은 팀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지방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 2팀. 근데 이때 자료 협조 요청만 하고 사실 준 자료가 하나도 없었대요. CCTV 자료도 안 주고 자식들 검안 기록도 안 주고 달랑 그냥 2252 번호 확인해 달라고만 요청을 했다고. 건방진 놈들이에요. 원래 이 국가 간의 어떤 수사 협조를 그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CCTV 내용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건 사건이 맞다. 이런 사건이 많고 이 사건의 용의자는 요러이러한 내용으로 둘둘오이라는 전화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한국 정부 쪽에서 제공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거두절미 뭐 그 공중전화 거는데 들어갈 때 뭐 남자랑 둘이 있었던 CCTV 이런 영상 다 빼버리고 달랑 그냥 한국에다가 그 010 땡땡땡땡의 둘둘오이 번호 그 사람 누군지 좀 알려주시라고 한 거 명령하듯이 이 사실 이거 중국 사람들끼리의 사건이라면 이거 협조도 해주지 말아야 돼. 애매기고.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한국 여성이 피해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수사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게 그렇다고 번호 딱 알려준다고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우리도 이것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이 돼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지금 현장 자료도 안 주고 검안 자료도 안 주다 보니까 일단 피해 여성이 누군지에 대해서부터 조사를 하면서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압수수색을 받아낼까 이제 그 수사팀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명의자 조사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010 둘드로이 그 둘드로이도 조사할 겸 사망한 그 이제 여성에 대해서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그 사망한 여성은 경기도 고양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부 쪽이니까 경기지방청 제2청에서 맡았던 거예요. 예. 고양이 주소지로 돼 있어요. 사망한 여성은 23살의 이 씨예요. 근데 2011년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1년 전, 그렇죠. 1년 전. 1년 전 9월 29일 날 혼인 신고를 했어요. 맞아요. 23살인데. 근데 이것이 좀 특이 사항인데 남편이 김 씨인데 53살. 나이 차이가 30년 나요. 이 여성보다 30살이 많네요. 네, 아이들은 없네요. 네. 두 사람 사이에 네. 아이들은 네. 없고요. 이제 이 사건 맡았던 그 수사 주도적으로 했던 형사가 신명관 형사인데 수사 잘해요. 이제 신명관 형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휴대폰 둘드로이 이거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뭐 CCTV 자료도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교수님 이거 그냥 중국에서 요청했다. 이거 해주면 안 그것만 돼요? 갖고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것만 갖고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6월 29일 날 직접 들고 고양지청으로 가서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거기로 직접 들고 가서 설명을 검사 앞에서 해야 돼요. 이 압수수색 영장 검사 설득해갖고 받는 것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아, 예. 가서 이제 직접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한 거고요. 그러면 신청을 받았나요? 저희 받았나요? 자, 해주긴 해줬죠, 나중에. 네. 근데 이때 이제 형사들은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심점이 있는 게 있죠. 네. 의심점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첫 번째는 225이라는 전화번호 어차피 요청을 한 번. 그건 한국 사람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고 남편이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갑자기 그렇다면 결혼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갑자기 들어왔을까? 뭐 여러 가지.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자마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 의심 애초부터 했다고 그래요. 이게 30세 이상 차이 난다고 그래서 무작정 잘못 사는 건 아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내가 통화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바로 그때부터 의심을 했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행 자체도 일단은 남편이랑 관계 있는 것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확대를 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드로이 번호하고 남편 휴대폰하고 통화 내역 뭐 이런 걸 다 뽑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보험 혹시 들어왔나 따져봐요. 보험. 죽은 사람 이건 보험 뭐 얼마나 들어왔나. 기본적인 수사죠. 그다음에 남편이 보험금을 노렸다면 빚져서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 절박해서. 그래서 이 남편의 채권 채무 관계도 또 조사를 해요. 이 검사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냐. 못한다. 거절했어요. 처음에. 그럼 예, 수사 거절했는데 저 신명관 형사가 이 우리나라 사람이 타국에서 죽었다. 응? 중국에서 충분한 증거 자료 그런 거 지들은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안 줬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적어도 공조 요청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영장 없으면 우리가 그 중국에서 요구하는 거를 만들어서 줄 수가 없지 않냐. 이거 우리 국민 죽은 거 생각하자. 이 검사를 뭐 내가 말 들은 바로는 뭐 거의 1시간 넘게 설득했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집요하게 매달려서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요. 정말 이거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밤에 찾아가가지고 야간에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그렇죠. 설득을 한 거잖아요. 당직 검사한테. 응. 네. 그렇다면 아까도 뭐 공안에서 요청한 거지만 225이라는 이 번호가 포인트인 거잖아요. 포인트죠, 포인트. 네. 그래서 이 번호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2012년 6월 20일. 그러니까 한 7일 정도 그렇죠. 전에 6월 27일 날 네. 사망했으니까 일주일 전에 개통된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확인됐잖아요. 음. 근데 불사 저 교수님 이게 개인 명의가 아니라네요. 예. 이게 개인 명의가 아니고
별정 통신업체가 있어요. 무슨 네, 땡땡 통신. 땡땡. 이게 이제 대체로 뭐냐면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가지고 선불폰 형태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쵸. 빌려주는 거. 회사에서 이제 네.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좀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이 추적 안 당하려고 많이 써요, 이 선불폰을. 그렇다고 선불폰 쓰시는 분들이 전부 신용불량자라는 서 절대 아니니까요. 아, 요즘에 말 요만큼만 잘못하면 엄청 그냥 뭐 몰려들더라고. 저도 불안한데. 선불폰 쓴 적 있어요. 그 한때 또 네. 카드 빚이 많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급하게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뭐 핸드폰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나 그렇지. 우리 저 유니 프로파일러 저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채무가 있을 수가 없지. 부자예요. 저희 딸 부자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 그 별정 통신업체 뭐 이를테면 뭐 땡땡 통신 뭐 나노 통신 뭐 거북이 통신 무슨 통신이 있어요. 거기에서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쫙 개통해서 여러 개를 갖고 와요. 그리고는 이제 선불폰으로 만들어 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 돈만큼 떨어지면 그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형태의 휴대폰인 거예요, 이게. 선불폰. 이거예요, 이 번호가 둘드로이가. 그것도 그러면 그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에 찾아가서 그렇죠, 이제 그 그러면. 회사에서 핸드폰을 쓰는 사람을 추적하면 되잖아요. 아, 이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이 수사. 네, 직접 가야 되니까. 가야 돼. 이거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 강력 사건 났을 때 딱 갔는데 원래 내역조에 딱 하면 저 김복준 뭐 번호 딱 나와야 돼. 주소까지. 아주 편하게 그 사람 수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불폰 같은 거 딱 나오면 명의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이 땡땡 통신으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 가지고 거기 또 어떤 경우 압수수색 영장 또 받아야 돼요, 거기서.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그거 빌려줬냐? 그 둘드로이 번호를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당신들 그 인적사항 달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갔더니 회사에 그 번호가 보관 중이지도 않고요. 휴대폰도 없어요. 네? 참. 교수님 이런 수사 어떻게 해요? 이거 황당하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뭐 회사 직원들이 빼돌렸거나 회사 직원이 훔쳐갔거나 막 이제 이런 것도 따져야 돼요. 이제. 근데 직원들을 그럼 다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회사의 직원이 한 20명 정도 예, 되더라고요. 20명 정도 돼요. 예. 네, 그 중에서 그 핸드폰 개통 관련해서 그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4명 정도. 4명. 이 사람들 집중 조사해야겠지. 근데 뭐 별게 없대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개통 관련돼서 업무를 하는 4명 중에 누군가가 이 둘드로이 번을 어딘가 빼돌린 건데 4명 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거예요. 조사를 해봐도 답답하죠. 그리고 이때는 또 강도 있게 조사할 수도 없어요. 뭐 큰 무슨 단서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애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자체가 관리가 엄청나게 허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거 빼돌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구조의 회사인 거예요. 이런 경우 진짜 수사하면서 한계 부딪히죠. 그렇다면 둘둘 오이를 갖고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둘둘 오이가 통화했던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월 20일부터 이제 그때 가입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범행 이후 6월 30일까지 그 현재까지요. 그 발신하고 역발신을 확인을 해봤더니요. 그러니까 둘드로이 가지고 개통된 날부터 해지된 날이 30일이야. 그 날 그 기간 동안에 둘드로이를 그 전화로 걸었거나 그 전화로 밖에서 걸려왔거나 그러니까 발신 역발신을 다 확인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 나와요. 땡땡 회리. 예, 25일 날 발신이 하나 나와요. 걸은 거. 그러니까 둘드로이를 들고 있던 누군가가 어딘가로 전화를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인천에서 칭따오 거기를 오가는 선박회사 땡땡 페리요. 교수님 칭따오 나왔어요. 칭따오. 칭따오. 뭐 거기 강의 갈 거잖아요, 조만간.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둘 다 강의도 못 갔네. 원래 칭따오에서 내가 먼저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유니 프로파일러 강의하기로 했는데. 전 죄송해요. 칭따오 생각하니까 맥주 생각이 나가지고. 칭따오 맥주 좋죠. 네. 근데 중국 거 선전해 주지 맙시다. 네. 그래서요. 일단은 그렇다면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명의자를. 근데 발신이 했던 그 곳은 헬이었고 땡땡 헬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어쨌든 칭따오로 향하는 그럼 연관성이 있잖아, 이거. 있잖아요. 사건은 저 칭따오에서 났는데 지금 그 툴드로이를 발신 내역을 딱 봤더니 25일 날 그 칭따오 가는 그 배 회사에다가 땡땡 페리라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다면 이놈이 맞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놈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인적사항은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수사의 사실 창의성이라는 것들. 여기서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통화가 됐던 기지국들을 한번 보자. 어디서 전화를 걸었는지 이름이. 우리가 그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이 전화를 건 지역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누가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어디서 걸었는지는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디서. 자, 어디서 걸었는지를 이제 기지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시흥시 월곶동에서 거의 발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신이 여러 개 나왔나 봐요. 발신이 여러 개 나왔는데 이 둘드로이가 있었던 장소, 전화 걸을 때 있었던 장소가 시흥시 월곶동이에요.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 수사예요, 이거.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리오에 전화 걸은 것까지, 둘드로이로 걸은 것까지만 확인하고 누가 했는지 모르면 거기서 멈췄으면 이 사건은 안 됐어요. 근데 형사들이 딱 생각한 거야. 누가 둘드로이를 썼고 누가 둘드로이로 페리오 그 배에다 전화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걸었는지는 좀 따져볼 수는 있지 않느냐. 지역이라도 좁혀보자. 그래. 그러니까 그 어디서 걸었는지를 따졌더니 시흥시 월곶동이야. 그리고 전 여기서 더 좋았던 게 더 나아가서 멋있더라고, 이거는 진짜. 핸드폰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추적했던 핸드폰 회사의 직원들 중에 시흥시 월곶동 사는 사람이 있냐? 그거를 또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야. 포인트였던 게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가족까지 확대해가지고. 맞아요. 그건 당연히 네. 굉장히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사 여직원의 어머니가 시흥시 월곶동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월곶. 그러니까 이거 찾아낸 것도 대단한 거예요. 누가 걸었는지 모르는데 포기 안 하고 어디서 걸었는지를 기지국 수사하고 기지국 수사를 했는데 회사 직원은 그 주소지로 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러면 그 직원의 그 가족 관계를 따져봐갖고 시흥시 월곶동에 사는 사람을 또 찾은 거예요, 경찰이. 이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직원 한 명의 어머니가 월곶동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을 찾아갔어 또. 네. 니네 엄마가 월곶동 살잖아. 그러고 찾아갔더니 하필이면 당일날 그 여직원은 조퇴를 했어. 그래서 이제 전화 안 받아. 계속 전화했는데도 조퇴한 사람이 전화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전화번호를 찾아냈어. 그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나도 둘드로이 번호는 몰라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합시다고 전화를 급하게 딱 끊더라는 거야. 그때 이상한 거 느꼈대. 내가 형사하고 통화했는데 이 얘기 하더라고. 뭐가 그래 이거 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도 아니라 나 몰라요. 그러면서 딱 끊어버리면 딱 굉장히 당황하면서 끊고 마지막에 자꾸 잠깐만요 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고 전화 딱 끊더라는 거야. 그 나중에 얘기하고 전화 딱 끊는 순간 그 현명관 아까 손명관 형사라고 그랬죠. 신명관 형사. 신명관 형사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그때 자기가 거의 확신 가졌다고 그래요. 그때 저는 진짜 이 수사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어쨌든 이 여직원과 이 어머니가 약간 의심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이 사람들만 파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남편도 이제 의심스러웠었으니까. 남편은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럼 이 두 사람들은 뭐 연관이 없을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수사를 했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하고 전화 딱 끊었는데 둘드로이 번 분명히 걸린 데가 월곶동이고 그러면 그 당일날 조퇴한 여직원과 그녀의 어머니하고 지금 그 살해된 여성의 남편하고 혹시 무슨 인과관계가 없을까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네, 저 진짜 이거 읽다가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 여직원의 엄마와 이 피해자의 남편은요 전에 부부였습니다. 맞아요. 둘이 부부였어요. 재적 등본을 딱 띄었더니 1992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그날 조퇴한 여직원이 딸이야. 두 사람 사이에. 이 딸이에요. 그리고 92년도에 결혼해서 2001년도 이혼했으니까 한 9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탐문을 또 해보니까 형식적으로만 이혼했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밥 먹고 그러는 사이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 가장 이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서 온 23살 피해 여성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 혼인신고한 이유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아까 얘기했던 여직원 있잖아요. 통신사. 그 여직원 김 씨, 그 여성. 범인도 이제 김 씨니까. 김 씨가 아버지 김 씨한테 둘드로이 그 통신회사 근무하니까 선불 회사에 둘드로이를 개통해서 아버지 줬던 거야.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러면 뭐 거의 윤곽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수사란 그래요. 윤곽이 나와도 그 뒤에 수사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세밀하게 특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왜 죽였는지 이제 가봅시다. 네. 아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적인 수사들이 있죠. 네. 피해자 아까 보험 음. 얼마나 들었는지, 남편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험에서 보니까 이 피해 여성 이 씨한테 건강보험 2개. 이거는 뭐 문제 없죠. 네. 입원 치료하는 거니까. 그렇죠. 생명보험이 근데 1개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이 피해자가 사망 시 3억 6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혼인 신고하고 나서 2달 지나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11월 달에 9월 달에 결혼했잖아요. 2달 있다가 생명보험을 한 개 들었어요. 3억 6천짜리 생명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수령자 이 여성이 죽으면 수령하는 사람은 지정은 안 해놨어요. 근데 지정할 필요 없죠. 법적인 남편이 뭐 1번이니까 그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3억 6천 때문에 이거 그래서 이제 그 보험 그 모집인한테 또 조사를 해요. 이거 보험 들을 때 누가 들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데리고 와서 직접 본인이 사인했대요. 그러니까 보험 들은 거는 절차상 하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 여성이 죽으면 3억 6천만 원을 이 남편이 타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약관이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더 의심스럽다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럴 수죠. 하여튼 당연히 법적 남편한테 가요, 그거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재산 관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입이 없어요, 두 사람 다. 직업이 없기 때문에. 아. 두 부분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뭐 3억 6천짜리 보험까지 들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채무가 교수님 2,700만 원. 예, 대출한 게 있고, 자, 이제 이 사람 남편 아무래도 냄새나니까 경찰이 당연히 전과 조회하겠죠. 네. 전과 참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전과 18범인데요. 18개예요. 놀라셨었죠. 별이 18개예요. 오늘 그 관중 갤러리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네. 전과 18범인데 거의 마약 관련된 전과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마약쟁이에요. 이 마약류 이 취급하는 놈도 돈이 늘 필요해, 늘. 그렇죠. 마약을 사야 돼요. 항상 필요해요. 그러면 돈이 마약 사려고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경찰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느 정도 남편이 의심스럽다 보니까 그럼 남편을 이제 찾아서 집중 조사해야죠. 집중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집중 조사할 필요가 없고 없었어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어딜 들어가 있냐면 교도소에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 아내가 살해됐던 6월 27일 날 이 네. 사람이 마약으로 이미 체포가 돼가지고요. 수원 남부서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기 30살 아래인 아내는 중국 대나무 숲에서 죽었는데 그날 이 사람은 마약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고 7월 2일 날 수원 구치소로 넘어갔어요. 그럼 교수님 네. 남편은 범인이 아닌가 보네. 범인은 적어도 아니죠. 응. 그렇죠. 그 죽는 날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출입국 기록도 이 사람 없고 시간상으로 봐도 중국에 이 사람이 가서 자기 아내를 살해할 확률은 거의 없죠. 네. 그러면 경찰은 딴 생각하죠. 바로 청부를 청부입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지가 직접 아니지만 관련은 돼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는 겁니다. 대충 사주하는 사람은 나오는데 그럼 누가 실행을 했느냐? 그렇죠. 이 사람을 그걸 특정을 찾아야 해야 되니까.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의 청부 관계가 입증이 되고 이 사람들 둘 다 구속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참 수사 잘한 거 내가 또 이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남편이 청부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그런데 남편이 휴대폰이고 뭐고 다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니까 이놈하고 도대체 이놈이 누구하고 연관돼서 누구를 시켜서 중국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살해했을까를 찾아내려니까 그때 아마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형사들이 딱 생각해낸 게 원래 빵에 들어오면 그 혹시 청부했던 놈이 그 사람 면회 올 수도 있잖아. 중요하잖아. 사람 죽였으면 불안해서라도 시킨 놈한테 가서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죽이고 왔는데 또 그냥 안 했을 거니까 돈 받기로 하고 했으니까 돈은 어떤 식으로 뭐 받으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 보험금을 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돈도 못 받았을 텐데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돈도 못 받는데 또 빵이 가버렸잖아 이미. 빵이 가버렸잖아. 그러면 네. 이 죽이고 온 놈 입장에서는 돈 받기로 하고 와서 중국 가서 죽이고 왔는데 기다렸다가 조금 있다가 보험금 찾아가지고 자기 줘야 되는데 그날 교도소 가버렸어. 그러면 죽이고 온 놈은 뭐 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면회 갈 거 아니요.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형사들이. 그래서 면회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면회 기록 확인해요. 먼저 이제 유치장부터 가지. 6월 30일 날 보니까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방문자가 이모 씨라고 55세 먹은 사람이 왔어요. 네, 근데 여러분 가실 일은 없겠지만 그 면회 기록을 면회 그 장소가 면회는 갈 수 있지. 가까운 사람 뭐 교통사고라도 나서 갈 수 있지. 네네네. 그러면 그 방문자 기록을 해요. 우리가 어디 가든 똑같지만 성함 쓰고 주민번호 쓰고 그다음에 연락처 쓰고 주소도 적거든요. 근데 봤더니 이 방문자 핸드폰 번호가 잘못 거짓 기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씨라는 놈이 이모 씨라는 놈이라고 하면 되죠. 지금까지는 이모 씨가 이따가 놈으로 갈 거예요. 이모 씨가 55세 된 이모 씨가 저 남편 김 씨는 53세야. 2살 더 먹었어요. 근데 둘이 친구래 또. 이건 뭐 계속 보니까 얘들 만난 데가 빵이니까 계속 보지. 너무 빨리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래야지 궁금해. 이게 이 방문한 놈이 면회 온 그 이가가 55세인데 전화번호를 썼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가짜로 쓸 수가 없어요. 네. 신분증 확인하잖아. 맞아요. 면회할 때.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로 게임 끝인데 연락처에다가는 그 전화번호는 엉터리 된 거야. 형사들이 전화해보니까 엉뚱한 전화번호야.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한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요 의심되는 남편 김 씨를 면회온 이모 씨라는 이 인간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일까?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하나 또 있죠. 전과조회. 네. 전과조회 했더니 한 단계 높아. 아까 걔는 18개 있잖아. 얘는 19개야. 그거 더 세요. 네. 그런데 예전과는 또 찌네요. 아까 그 남편 김 씨는 전부 그 뽕이잖아요. 근데 얘는 강간, 폭력 이런 전과예요. 나왔어. 그러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이 마약쟁이들이 사람 죽이긴 힘들어요. 같은 전과가 있어도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형사들이. 네. 사람을 죽이면 전과를 봐도 사기가 드글드글하는 놈이 절대 사람 안 죽여요. 이게 대물범죄하고 장르가 있단 말이야. 네, 대물범죄하고 대인범죄가 그러면 있는데요. 보통 절도만 하는 경우도 대물범죄, 절도만 하는 사람은 강도로 또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절강도 계속하거나 그러면 또 이제 강간까지 가고 살인까지 가. 네, 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사람을 상대로 했던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 말씀대로 살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가면 접견을 할 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다 적어요, 형사가. 네. 유치장 근무하는 직원이 이제 면회 왔어요. 저 피의자 꺼내서 여기다 앉혀놔. 면회 온 사람 이제 이렇게 칸 마주보고 있잖아요. 뭐 또 전달할까봐 막아놓는단 말이야. 그래도 둘이 할 때 가운데서 적어요. 둘이 나누는 대화를. 그거를 제가 낱낱이 가지고 왔어요. 자, 봅시다. 이런 거는 절대 여러분 어디서도 구경하실 수 없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요. 저도 사실 처음 봤어요. 네. 자, 접견 내용 우리가 한번 할까요? 내가 김씨 할까? 남편 김씨? 네. 내가 남편 김씨 할 테니까 면회 온 이 씨 좀 하세요.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접견 내용, 그 대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연기를 못 하는데 그냥 더 할게요. 잘하시잖아요. 자, 이제 내가 이제 남편 김 씨예요. 지금 그 마약 뽕으로 지금 그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나왔어요. 바로 보자마자 내가 안 한 거야. 공사는 끝난 거야. 공사 대금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에이, 웃기는 놈이네. 지금 나를 공갈 협박하냐? 알았어, 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아냐? 나 죽고 싶다.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또 김 씨 이제 남편이 그런 거예요. 알았어. 부도밖에 더 나냐? 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뭐를 안 지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공사 대금을 못 받았던 그렇죠. 네, 두 사람의 얘기인데요. 둘 다 공사 현장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 건데 여기서 공사는 끝난 거는 청부살인 같아요. 공사가 청부살인인 것 같고 공사 대금은 알았으니까 가 있으라는 얘기는 공사 대금은 아마 청부 비용인 것 같아요. 공사 대금 내 줄 테니까 가 있어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은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했지만 이때 경찰이 딱 확인하는 게 있죠. 두 놈을 남편 마약쟁이와 그다음에 이 19번의 이 범죄자 네. 이 두 사람이 직업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두 사람은 어디에도 건축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공사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사는 청부살인인 거예요. 경찰들은 그렇게 유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은 집단에는 이 접견하는 경찰관이 적으니까 은어 쓴 거야. 나 공사대금 줘. 안마 내가 그 공사대금 떼먹을까봐 그러냐? 이렇게 지들은 마치 건설업자, 건축업자인 것처럼 떠들었지만 경찰은 이걸 딱 보자마자 바로 가서 뭐를 확인하냐면 두 놈의 직업으로 확인해요. 공사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공사는 이들끼리 떠드는 공사는 은어지 은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부살인이라고 본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거의 확신했을 거예요. 여기 교수님이 여기 부도밖에 더 나냐 이렇게 있었을 때 교수님이 이게 그건 구속되기밖에 더 하냐? 그렇게 봤어요.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들의 대화를 또 알아들어야 되는 것도 경찰의 어떻게 보면 센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공사 현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럼 이들은 은어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 씨도 이 청부살인에 그렇죠. 가담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은 거죠. 사람이 주범이든 공범이든 어쨌든 청부살인에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럼 이제부터 이 씨에 대해서 낱낱이 행적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판단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놈이 중국 갔었나 따지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계속 소름이 돋습니다. 이 사람이 6월 26일 날 그러니까 아내가 살해되기 하루 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게 딱 보여요. 싱따오로 간 게 나와요. 그리고 6월 30일 날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입국을 합니다. 완전히 유력한 용의자지. 네. 경찰이 지금 그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남편이 시키고 요 놈이 가서 죽이고 들어온 거 그리고 면회 와가지고 나 공사대금 달라고 지랄하는 거 이게 구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에 우리는 한참 한국에선 수사를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게 이때쯤 해가지고 또 하나 자료를 보내줍니다. 예, 뭐 하나 수사해서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게 뭐였냐면 진짜 결정적이었는 건데요. 이 중국 공안에서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랑 같이 왔다고 혼자만 나간 놈. 그 사람이 그 중국 시내 그 버스. 그걸 탔나 봐요. 네, 시내버스에도 CCTV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용의자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얼굴형하고 이런 거 정도 입모양 같은 게 좀 특징이 있는 거 이외에는 명확하게 얼굴은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딱 보면 사람이 느낌이 있죠. 있어요. 전체 뉘앙스가. 네. 근데 이 씨랑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수사하고 있는 용의자 이 씨랑 이 그 CCTV에 잡힌 중국에서 그 용의자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저 형사들이 창의성이 또 나와요. 체류 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3일, 26일 날 갔다 30일 날 입국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범행 당시에 나갈 때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입었던 옷이나 다시 중국 시내버스 내에서 입었던 그 CCTV에 나오는 옷이나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착안해 가지고 짧은 기간에 중국에 왔다 갔으니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에서 잡힌 CCTV는 되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옷이 나왔으니까 네. 옷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쯤에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나갈 때가 아까 페리오. 그렇죠. 그래서 그 페리오 쪽에서 찍혀 있던 CCTV를 확인하니까 그러면 그 옷하고 같은지 확인할 수 있잖아. 딱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천항만공사에다가 수사협조해서 CCTV 봐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공안이 중국 내에 있는 시내버스에서 CCTV 그 찍은 거 보낸 사진 있잖아요. 거기서 입었던 옷차림새하고 이놈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중국 칭다오 가는 페리 탈 때 옷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범인이지 뭐 거의. 네. 그거 이제 보내주는 것 같아요. 중국 그 공안에다가 이렇게까지 수사했다는 거. 이 가장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게 사실 중국에 사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속상하고.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특히 아버지하고 이제 아마 전화 통화를 했나 봅니다. 예, 형사들이 했대요. 했더니 당신 딸 죽은 당신 딸하고 지금 30살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사위인가? 사위죠, 그렇죠? 어찌됐건 나이가 비슷하겠지만 사위예요. 당신 딸하고 그 사위, 그 현재의 남편 그 김 씨, 그 사람하고 그 부부 생활은 원만했나요? 하고 이제 물어봤나 봐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내 딸은 사실은 나이가 23살인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큰 병을 앓았다. 그러다 보니까 또래들보다 정신연령이 굉장히 낮다.
그런데 얘가 내가 중국에서 그냥 내가 보살피고 살면 좋은데 2010년도에 5년 정도 살았는데 2005년도에 들어가서 2010년 됐으니까 5년 살았죠. 네. 근데 얘가 갑자기 2010년도에 나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떠나버렸다는 거야. 이게 17살 정도에 중국으로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성장은 했고 적응은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에 한국으로 그냥 부모 놔두고 일방적으로 떠났나 봐.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12년 떠난 2년 정도 됐네, 한국 가서 2년. 네. 전화해서 아빠 나 결혼했어. 그러면서 남편 잘해주니까 괜찮아. 근데 남편이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내 친구하고 결혼한 거잖아. 잠깐 묘사 너무 네. 짜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3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하고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당장 이혼해라. 더더군다나 자기 딸이 정신연령이 낮잖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이걸 몇 달간 설득을 했대요. 딸을. 몇 달간. 또 말은 잘 듣나 봐요. 이 딸이. 그래도. 그래서 부모가 이혼하라고 계속 설득하고 너 절대 안 돼. 30살 넘는 남편하고 차이 나는 남편하고 어떻게 사냐. 말도 안 돼. 이혼해야 된다. 하니까 그 말을 들었어. 그래갖고 남편한테 가서 5월 달에 이혼하자고 그래갖고 5월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해요. 이 여자가. 그게 진행 중인 상태야. 네. 그런데 사건 발생하기 6월 27일 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6월 23일 날 이 여성이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으로 갑자기 갔어요. 네.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 이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 거소신고라고 해서 네 이제 저 중국 내에서 어디서 살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도 오면 거소신고를 하잖아요. 이 여성도 중국에 들어오자마자 4일밖에 안 됐는데 파출소 여기는 파출소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집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고 거소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중국도 갔다 왔지만 우리 갔다 왔어요. 박 PD랑 우리 저 장가게 쪽으로 돌고 왔는데 외국인들이 중국 들어가면 자기들 있는 호텔 주소 적어놓고 아니면 딱 친지 집에 가면 그 주소를 공안 당국에다 거소신고라는 걸 해요. 단기간 있더라도. 근데 이 경우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부모님이 칭따오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고 있고 그 집의 딸이에요. 구태 거소신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바로 가서 파출소 가서 거소신고를 했어요. 야, 거소신고를 뭐하러 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거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자세한 건 묻지 말아. 이 딸이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내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저는 근데 처음 알았어요. 파출소에서 거소신고한다. 그걸 그렇게 해요. 네. 중국은 공안이 징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네. 그리고 그럼 너 이제 이혼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하고 온 거니? 그랬더니 곧 돼요. 이혼 심판 청구한 상태죠. 그러고 있는데 3일 만에 이제 4일이 지나서 27일 날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딱 이 경찰이 이 피해자 죽은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딱 듣자마자 이제 경찰은 어떤 식으로 유출을 하냐면 그러면 김 씨, 남편 김 씨가 저 빵에서 만난 친구 이 씨를 시켜서 자기 아내를 살해했는데 그럼 살해한 목적은 뭘까? 이제 추리해야 돼요. 경찰 입장에서는. 네. 경찰 입장에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 김유희 프로파일러도 바로 감옥오겠지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30살 차이 나서 너무 사랑하는데 나하고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죽여? 그건 죽일 사유가 아니잖아요. 보험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더더군다나 이놈 마약쟁이고 채무도 있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 하자마자 바로 3억 6천짜리 생명보험을 들어줬잖아요. 네. 이 남편놈이. 네. 그랬다면 이거는 이혼이 돼버리면 수령을 못 하잖아. 수익자를 보험금 수령하는 사람 공란으로 남겨놨으니까 공란으로 남겨놨을 때는 보험금이 나오면 사망하고 나오면 남편이 당연히 받는데 남편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잖아. 이혼돼 버리면 남편 지위가 상실되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했대요. 빨리 이혼 심판 이 결정이 나기 전에 이게 죽여야지 보험금 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면
그 걸릴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국 경찰이 중국 경찰보다 내가 볼 때는 55,350배 정도 잘해요, 수사를. 55,300. 뭐 모르겠어, 지금 생각도 안 나. 하여튼 그러니까 한국에서 범행하는 것보다는 중국 가서 범행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 자식이 중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보냈을 개연성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거소 신고를 한 것도 여기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그렇죠. 네. 거소 신고를 왜 하냐면 대나무 숲에서 인적사항 모르는 어떤 여성이 발견돼서 그거 수사하고 인적사항 밝히는데 몇 달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이놈은 잘 알아. 빨리 밝혀져야지 이혼 그 판결이 나기 전에 보험금 받을 거 아니요. 이미 5월에 협의 이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소 신고를 해놓으면 그 공안이 가서 보자마자 거소 신고한 여자 확인해서 금방 찾잖아. 그 목적이에요, 이놈이. 이거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지능이 약간 부족하니까 중국 어머니하고 이혼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 있어라 그러고 보내놓고 거소 신고 가서 반드시 하라고 설득시킨 거고. 그리고 깍듯이 잘해주니까 비용도 줬겠죠. 돈도 주고 잘해주니까 이 여자는 그래도 할 수 없이 엄마 부모님 때문에 이혼하지만 좋아했었으니까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킨 어떤 설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킨 대로 가자마자 그 파출소 가서 거소 신고한 거예요. 그 거소 신고는 죽어서 빨리 발견돼서 인적사항 밝혀지고 그래야지 내 보험금 탄다는 소리예요. 이 여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중국에 들어갔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거소 네. 신고를 했던 거잖아요. 죽일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한편으로 계속 뭐 수사가 진행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 씨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 19범짜리. 네. 근데 이 씨가 우리가 아까 6월 30일 날 그 서로가 면회한 건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때 돈을 못 받았잖아요. 공사 비용 뭐 얘기만 하고 나왔지. 그렇다면 못 받았지. 그리고 보험금을 빵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험금 못 탔지. 또 이혼 확정도 안 된 상태고. 그럼 이제 형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갈 거예요, 분명히. 돈 받으려고 또 갈 또 거다. 가지. 돈 안 주니까 또 가지 이놈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면회 그 신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보면 청부살인을 할 정도 되는 놈이면 돈이 엄청 급한 놈이야. 돈 받고 죽이러 가는 정도 되면 내가 돈이 지금 엄청 급한 거야. 근데 중국 가서 애써서 죽이고 왔는데 원래 시킨 놈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탁 줘야 되는데 이 새끼 교도소가 있네. 그러니까 한번 경찰서 유치장 가고 따졌지. 공사대금 내놓으라고. 그죠? 그런데 이제 수원구치소로 넘어갔잖아. 그럼 거기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돈 달라고. 그래서 경찰이 그걸 생각한 거야. 요놈 분명히 구치소 가서 면회 또 할 거다. 네. 그래 면회부 또 확인하러 가자고 경찰이 또 간 거야 이제. 네. 근데 진짜 예상대로 왔더라고요. 7월 10일 날 그 수원구치소 면회 갔어요. 네. 근데 여기는 잘 돼 있어요. 구치소하고 유치장하고 또 달라요. 달라요. 네. 유치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회 온 사람, 면회하는 사람 놔두고 경찰관이 이거 면담 기록부에 대화 내용을 손으로 기재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빼먹기도 해요, 이 새끼들. 그저 딴짓 하느라고. 그런데 이 구치소는 녹음돼요. 그래서 구치소는 면회 오면 녹음됩니다. 둘이 대화하는 거. 네. 아예 녹음해버려요. 그래서 그 녹음이 아마 이제 저장이 되나 봐요. 그걸 이제 CD로 갖고 와가지고 형사분들이 그걸 또 다 이제 하나씩 들으면서 이게 봅니다. 근데 CD 내용 또 봅시다. 네. 교수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어디서도 못 봅니다. 자, 이제 그 빵에 있는 남편 김 씨가 야, 내가 너 뽕 산다고 260만 원 가져갔잖아. 갚을 거야. 우리 마누라 죽는다고 난리 났다. 내가 빌린 돈 100% 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씨가 나 이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야, 네 친구도 지금 내 방에 같이 있어. 내가 나가면 빌린 거 준다고. 너 이 사건 어떻게 돼가는데 네 와이프도 전화를 안 받아. 야, 제발 좀 신경 좀 쓰지 마라. 지금 방 옮겨야 된다니까. 예, 방이 문제냐 지금? 그리고 와이프를 왜 찾냐?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야, 네가 내 심정 아냐? 무조건 고하면 되는 거야. 고. 누가 때린 사람 본 거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응? 그래.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고 돈은 내가 분명히 갚을게. 만약에 걔네들이 때렸다고 고소해도 너 안 때렸잖아. 죄가 없으면 무작정 나가. 빌린 돈은 꼭 갚을 테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제발. 정말이야. 알았어? 신경 쓰지 마. 빌려간 돈 중에서 단 얼마라도 안 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단 얼마라도 빌려간 돈 중에서 100%, 1000% 그리고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남 패지 말고, 남 팼다는 소리 듣지 말고. 알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빌려간 돈 중에서 단 얼마라도 안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보험금 나온다는 소리야. 그걸 보험금을 빌려간 돈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빌려간 돈 중에서 얼마라도 안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나온다. 나온다고 확신을 하는 거고 전 여기서 일단 260만 원이 눈에 띄었고요. 요거는 공 하나 더 붙여야 할 거예요. 네. 아, 2,600만 원. 똥 산다고 너 260만 원 가져갔지? 그거 얘기는 2,600만 원인 거예요. 그 공 하나 더 쳐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전 여기 청부 살인이니까.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거. 네 와이프도 전화를 안 받잖아. 왜 와이프를 찾아가? 뭐 그 와이프는 누굴까요? 죽은 그 이 씨가 아니죠. 네. 그 휴대폰 제공했던 그 여직원의 엄마, 예전에 혼인 관계에 있던 그 와이프, 전 와이프죠. 그렇다면 지금 저는 여기서 뭐가 포인트였냐면 이 씨도 그 전 와이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알고 있을까? 그때부터 친했을까?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조사가 이제 드디어 또 돼요. 이제 이 남편하고 말로는 이혼했지만 전차하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딸이 그 이 통신회사에 근무하면서 둘둘오이 번 그 줬잖아요. 선불폰도 줬잖아요. 그거 줘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교도소 가니까 둘둘오이 그 휴대폰은 누가 갖고 있겠어? 전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화할 때 그 전체가 받은 거예요. 둘둘오이 번호 아세요? 그랬더니 아, 전 모르고 나중에 얘기해요. 끊었었을 때 둘둘오이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놈이 이 마약쟁이 남편이 교도소 가는 바람에 휴대폰을 집에다 놓고 오고 그 선불폰을 그 전처가 들고 있을 때 이 그 살인을 실행하고 있는 이 씨가 그 번호로 전화 걸은 거예요. 걸었는데 그 받은 게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경찰이 뭐를 착안했냐면 둘둘오이에 걸은 번호를 봤더니 1900번이야. 끝자리가. 근데 1900번도 이거 선불폰이야?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만드는 선불폰인가 봤더니 이것도 그 통신회사 딸이 이 만들어서 남편한테 줬던 거, 아버지한테 줬던 거, 그러니까 여러 대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 대를 이 씨, 살인한 이 씨한테 줬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1900번 둘둘오이까지 이제 다 걸려들은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면은 이 1900이라는 번호하고 둘둘오이라는 번호가 같이 통화한 내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와,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수사 자료를 되게 많이 맞춰봤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1900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이 씨가 많았을 것 같다. 그렇지. 그러면 형사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가 또 페리오 타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인적사항을 적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가 혹시 핸드폰에 1900이라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적었어요. 적어놨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수사 정말 잘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치밀하게. 이거는 뭐 오리발 깔 수도 없어요. 근데 교수님 계속 번호가 막 나오니까 헷갈리고 있어요. 둘둘공두로. 자, 이제 피해자 휴대폰도 한번 보자고요. 네. 피해자 사망한 이 씨. 이 중국 갈 때는 휴대폰 소지를 했는데 노밍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공중전화를 거는 거예요. 1900번에다가. 그나마 다행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이제 이 여성이 중국 가기 전에 배 타기 직전 그때 이제 4568번으로 이 수신한 전화가 하나 있어요. 요것도 선불폰이에요. 뭐 이렇게 선불 그 4568번도 김 씨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둘둘오이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둘둘오이는 아마 범죄에 활용했던 이용했던 핸드폰 같고요. 4568 같은 경우는 이 피해 여성과 통화를 할 때 사용했던 그렇죠. 번호인 자기 거죠. 현재 아내, 사망한 아내하고 쓸 때는 4568 쓴 거예요. 네. 1900번은 지가 청부한 남성한테 준 거고 둘둘오이는 지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4568은 이 전 아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내와 사용한 번호였고요. 근데 이 4568도 보니까 아주 최근에 예. 그 개통한 거였는데요. 5월 28일 날 가입해서 6월 27일 날 해지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4568 1900번 둘 들어오이 이거 저 발신 역발신 조사하니까 전부 다 그 남편 이 김 씨가 자기 딸로부터 받았던 휴대폰 번호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5대 정도 딸한테 받은 거예요. 딸을 범죄에 이용한 나쁜 새끼 이거. 그러니까요. 예? 이거 가족들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이거 충전한 만큼 쓰고 나면 버리는 거니까 경찰이 이거 엄청 힘들어 이런 사건 수사할 때. 5대 중에 짧은 거는 며칠 쓰고 버렸고요. 네. 길게 쓴 것도 몇 주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게 수사 엄청 애먹이는 그런 그 행태. 그러니까 범죄꾼은 맞는 거예요, 이름이. 딸이 하필이면 또 통신회사 그 별정폰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협조가 돼가지고 그런데 참 수사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저는 이렇게 수사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앞서가면서 이거 면회부 찾아가면서 이 2268, 1900번, 4568 이거 인과관계 밝히고 하는 거 제일 그 앞권은 월곶동이라는 곳에서 발신이 됐다는 거를 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모래밭에서 바늘찾기처럼 어려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월곶동하고 저 인연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네. 그 사람의 재적 등본을 띄워보고 와 정말 그 수사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항상 좀 미안한데 중국에서는 뭔가 한참 잊을만 하면 또 협조 요청을 보내오고 잊을만 하면 협조 요청을 보내오는데 이때는 중국에서 부검한 후에 또 협조 요청이 와요. 이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중국은 중국 공안 나름대로 수사가 계속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부검했던가 봐요. 지들이 부검을 했더니 피해자 몸에서 정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대나무 숲에서 발견됐을 때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거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서도 당연히 부검하면서 이제 정액 어떤 거 도출되는지 봤겠죠? 네. 근데 정액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아까 공범이었던 이모 씨 같은 경우 정가 19번 강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고 그놈이 저 유효하니까. 그러면 분명히 DNA 유전자 은행에 보관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얘는 한국에서 강간 전과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DNA 데이터베이스 저 은행에 있죠, 자료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기서 발견된 정액 있잖아요. 그 DNA를 우리한테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저 유전자 은행하고 대조해달라는 거예요. 이 씨에 대해서 대조했어요. 일치? 불일치입니다.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거. 아 그러면 형사들도 수사를 이렇게 잘 해갖고 이때 황당하죠, 진짜. 이거 모든 정황은 이 씨 맞는데 여성의 몸에서 나온 정액하고 이놈의 그 DNA가 일치가 안 되면 이때부터 또 이거 무슨 경우야 하겠죠. 깜깜해지는 거지, 이거. 와. 그래도 어찌됐건 통신 내역 자료라든지 CCTV 자료, 출입국 기록, 면회 내용 이런 거 보면 정황 증거는 풍부하죠. 네. 이 씨 이놈이 이 범인의 가능성은 내가 볼 때는 100%를 넘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해서 거기서 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 어쨌든 이 씨에 대해서 끝까지 가보자. 이놈은 일단 잡아서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일단은 뭐 DNA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래서 이놈 이제 이모 씨 이놈이 가지고 있는 실시간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정동 일대 고시원 쪽에 있는 거예요. 그 근처. 근데 원이 엄청 그래졌고 고시원이 무지하게 많대요. 그 신정동 쪽에. 형사들 그 집집마다 그 고시원 찾아다니면서 근데 이놈은 이모 씨라는 놈은 형사들이 자기 수사 붙었다는 거 몰라요. 아. 그러니까 방구하러 온 것처럼 하면서 계속 뒤졌나 봐요. 오랫동안 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이때 한여름인데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사들. 여기 10월 12일이니까. 여기에 교수님이 적은 건 한 줄이지만 이 수사에서 네. 했던 그 시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 통화할 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 고시원 뒤지면서 뒤질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일사병으로 쓰러질 뻔했대, 형사.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그리고 고시원에 들어가면 방이 아래 위층으로 한 뭐 10대 개 이상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봐야 되잖아. 또 문 안 열어주면 사정해갖고 열어보고. 아휴. 거의 지 말대로 우리 여영사 말대로 뒤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쓰러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신정동 일대에 있는 고시원 그쪽을 다 뒤지면서 이제 이 수사를 하다가
드디어 고시원 밖으로 기 나오는 그 이모라는 놈을 발견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사실 지역을 넘어가서 형사가 수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쉽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경기청인데 네. 여기 이제 서울 신정모. 가서 한 거잖아요. 그때 다행히 이제 이 씨를 발견을 했고 그러면 고시원을 나오는 그놈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딱 그 저 체포하면 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혹시 아닐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그 사람하고 동거하고 있는 누군가 있다가 집안에 있는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확 다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 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놈이 기거하는 방으로 기 들어간 다음에 덮쳐갖고 안에서 증거물을 확보하면서 같이 체포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만 있고 이놈 이제 나와서 뭐 이거 하는 거는 잠시 놓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7월 16일 날 그때쯤 이제 직접 가서 덮쳐가지고 체포를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 이모 씨가 DNA가 불일치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망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놈이 여기 산다는 거, 메토실에 산다는 것까지만 확인해 놓고 이걸 체포해 마라 이걸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결단을 잘 내렸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해야죠. 네, 급습하고 체포를 했고요. 근데 이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걸 전혀 몰랐죠. 때문에 엄청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엎드려 자빠져 있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형사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체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 내에서 이놈이 그 CCTV에 나왔잖아요. 배 탈 때, 그 다음에 중국에서 버스 탈 때 양복 입었더라고요. 그 입었던 정장, 그게 그대로 딱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글라스 썼다고 그랬잖아요. 선글라스도 딱 보관하고 있고, 그때 들고 있던 가방도 맞더라는 거예요. 네. 중국에 있던 시내버스에 나왔던 거. 항만에서 우리나라 출항할 때 나왔던 가방 그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 그거 확보해요. 네. 그리고 집안을 또 이제 수색을 수색을 하죠. 하다 보니까 거기 예. 쓰레기통에서 뭐가 예. 착착착 찢어져 있는 종이를 발견하게 맞습니다. 됐는데요. 예. 그래서 참 찢어진 종이 다 하나하나씩 이거 맞추는 거 좀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그 구치소에 있는 김 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말이 내용이 간단해요. 돈은 반드시 줄 테니 헛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뒤에다가 첨언도 했어요. 내 편지는 읽고 바로 찢어라. 잘했어요. 찢었어요. 잘 찢었어요. 근데 형사가 발견해서 다 조립했어요. 네. 이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근데 뭐 당연히 이 씨 같은 경우는 잡혀와서 그럼 이제 19개를 가지고 있는 놈이 바로 범행을 시인하겠어요? 끝까지 죽어도 오리발이에요, 이놈들은. 그러면 이제 또 그 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CCTV 사진 딱 하나씩 저 공안이 버스에서 보낸 거 보여줘. 항만 나갈 때 딱 보여줘. 다 보여줬어. 그래도 나 아니야. 그게 지 아니래요. 이놈들은 그러고 남 패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증거를 댔는데 야 인마 이게 너 아니야? 안 해요. 끝까지 오리발 까면 막 때리고 싶다니까 진짜. 야, 너 중국 갔잖아. 너 다 만났잖아. 그런데 저 이 질문이 너무 웃겼던 거 같아요. 대뜸 중국에서 근데 피해자는 왜 만났어? 몰라요. 나 모르는데.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 그렇게 결백해? 그럼 너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하자. 그랬더니 나 기계 못 믿어요. 나는 기계 못 믿어요. 못 타요. 전과 19범이면 할 수 있는 말이죠. 못 믿어요. 근데 네. 이놈이 참 웃겼다는 거예요. 형사들이 이거 진짜 죽이고 싶더라는 거야. 진짜 때리고 싶더래. 죽이고 싶다고 그러면 안 되지. 조사실을 딱 벗어나면 녹화할 때 그때는 이런다는 거야. 아니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교도소 가서 평생 썩는데 형사님이라면 인정하겠어요?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인정하는 거야.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나 평생 방해하는데 내가 인정하겠어요? 형사님이 내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질 안 한다는 거야. 그 교수 더 열받. 더 열받는 거지 이게 더. 이거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면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딱 이놈 잘하면 불겠다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래. 담배 주면 담배 실컷 얻어피고 가서 머리발 까는 거야. 나 엄청 당했거든요 나도. 밖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담배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최대한 선처받고 나도 너 도와줄게. 예, 그래야죠. 형사님 담배 하나 주세요. 그래 담배 줘. 하나만 더 주세요. 더 줘. 피고 야
커피집 한 잔 갖고 와요. 커피도 커피. 먹여 밖에서 커피도 먹이고 자 가자 들어가서 이제 조사받자 딱 앉으면 헛소리 안 돼. 죽여버리고 싶 진짜. 나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 새끼들한테 진짜 한 100번 넘게 당한 것 같아. 진짜 이게 32년 동안. 커피와 담배를 얻어내기 위한 수다. 아 진짜 짜증나. 커피 토하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이놈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8일 날 구속영장이 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실질심사 네. 가가지고. 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를 이거 또 한 번 내가 설명드릴게요. 아, 네. 7월 18일 날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가는 거야. 그럼 형사가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이제 판사가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간이법정 비슷하게. 그 가는 날 형사가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가요. 탁 차를 태워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가는데 그 참 매눈이에요. 우리 신명관 형사가 이가가 가면서 계속 손을 가려 손을 이렇게. 손을 자꾸 가리는 거야. 손을 자꾸 가리고 그러니까 저 새끼 왜 자꾸 손을 가리지? 그래서 손을 슬쩍 만졌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손을 빼요.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 손에 뭐가 있다 이거. 손에 이게 뭐가 있으니까 자꾸 손을 가리고 내가 손 만지니까 놀래지? 손 펴봐 이 새끼야. 손 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이 중지 이 중간 마디에 옆으로 한 2cm 정도 희미하게 찢어진 상처가 보여요. 이게 사실 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쥐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자기가 영장 실질심사 가면서 뭔가 위축되는 게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걸 감춘 거야.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범행의 흔적이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꾸 감춘 건데 우리 신명관 형사 눈에 딱 띈 거야 그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초조한 행동이구나 아니면 얘가 뭐 이 새끼 왜 저러지 이렇게 넘어갔으면 못 발견했을 텐데 뭔가 있다 라고 해서 딱 봤는데 펴보니까 그렇게 2cm가량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처가 뭘까라고 이제 이 형사님이 생각을 했던 건데 붕대로 교살했잖아요. 붕대로 교살할 때 그 사람을 생사람을 잡아서 목을 조를 때 붕대로 졸랐다면 상처 다요. 그런데다가 이게 이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이게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힘을 주는 과정에서 이게 어. 여기에 이렇게 잡아당겼으니까 여기에 2cm 정도 찢어졌던 거야. 그때 이 신명관 형사님이 대단했던 게 또 그러면 거기서 차가 나는 게 있지. 여기서 피가 났으면 그 붕대에 DNA가 묻지. 묻었겠다. 그러니까 참 잘하는 거야 이거. 찢어진 거를 생각하면서 그 조금 전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그 말씀하신 대로 유추하는 거야. 찢어졌으니까 피 났고 피 났다면 붕대에 DNA 묻어 있잖아. 오케이. 이거를 이제 착안해 가지고 이제 중국 공안하고 협조해서 하니까 일치야. 거기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이 있었어요. 핸드백 끈도 목을 조르는데 사용을 했답니다. 거기에서 DNA가 나와요. 그게 극적입니다. 그래서 7월 24일 날 이제 그 이 씨의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해서 중국으로 보냈는데 그렇죠. 8월 1일 날 DNA 일치, 붕대에서 나온 그 DNA와 일치하다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건 뭐 직접 준 거죠. 네. 이 순간. 근데 7월 24일 날 우리가 이런 구강 얘기할 줄 상피 세포를 채취해서 중국으로 보냈는데 8월 1일까지 그래. 이거 긴급 감정이라 살인 사건이면 당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일날. 이게 이 중국과 대한민국 경찰과 이 수준 차이입니다. 네. 이건 뭐 나는 수준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공항 항공 날아가는데 시간 걸렸나 아니 보죠. 우리 방송 이렇게 했다고 뭐 공안에서 나 중국 갈 때 뭐 제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오는데 이 새끼들 배우려고 그러지. 이게 말도 안 돼요. 7월 24일 날 우리가 이 범인의 손가락에 그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면 그 당시 붕대에 범인의 피가 묻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의 DNA 구강 상피를 지금 떠서 보낼 테니까 니네들이 보관하고 있는 붕대에 묻은 그 혈흔 DNA하고 대조해봐라. 이렇게 보내면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 경찰은 당일날 오자마자 바로 국가에서 긴급 감정을 해. 네. 아마 6시간 이내에 나왔을 거예요, 결과. 근데 8월 1일 날 와요. 만만디라고. 그래도 어찌됐건 8월 1일 날 직접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 끝난 거죠. 네. 그렇다면 사건을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정리해 정리해봐야 가봅시다.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해자와 이 남성 김 씨, 사주했던 남편 김 씨는 어떻게 만났는가? 이제 23살 차이, 아니 30살 차이 나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로 가야 돼요. 네, 2011년 7월이었습니다. 어느 밤이었는데요. 피해자 이 씨가 그 서울의 어떤 놀이터에서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중국으로 가야 되나, 이제 한국에 계속 있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 딴에는 한국이 그리워서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서 왔는데 뭐 누가 부모도 다 중국에 있고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본인 먹고는 살고 집세는 내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걸로는 방세 내기도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세도 못 내고 그러니까 놀이터 앉아갖고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그때 저 구세주 같은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났어. 바로 김 남편 씨였습니다. 김 씨요. 남편 김 씨. 그러면서 김 씨가 이제 무슨 말로 꼬드겼는지 모르겠는데 막 얘기를 하면서 힘들지. 그렇다면 너 내가 살고 있는 집 옆 방에 옆에 빈 방이 하나 났는데 일단 거기서 지내. 내가 방세랑 다 내줄게. 이러면서 꼬드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집세도 못 내고 놀이터에서 있는데 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고생 많구나. 중국이 집이니 뭐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 방이 하나 마침 빈 게 있는데 내가 거기 사치내라. 내가 집세 내줄게. 그 방세를 지불해 주니까 갔어.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얼마나 또 목적의식을 가진 놈이니까 얼마나 살살거리면서 꼬였겠어.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의지하게 됐고 결국 그게 혼인신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어떤 대가도 없이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한다면 자신은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문제는 혼인신고까지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 씨는 아까 뭐 설명드렸지만 전과 18범이잖아요. 주로 마약류. 네. 근데 이런 말이야. 이혼 경력만 4번이에요. 이혼 경력만.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부인하고는 왕래를 계속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보험 가입시킨 겁니다. 네. 혼인신고하고 바로 그 보험 가입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반대했잖아요. 그 여성 부모가 중국에서. 그래서 5월 달에 이혼 신청했던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이 만남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김 씨는 이 씨에게, 피해자 이 씨에게 어떻게 접근하게 됐고 왜 접근했을까? 처음부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혼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정말 살해를 하고 보험금을 타야 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일단 30살 차이 나는 자기 딸보다도 어린 그 여성에게 접근해가지고 혼인신고한 거 자체부터 이상하고 혼인신고하고 동시에 3억 6천짜리 보험 딱 들어버리고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험금 타려면 살아있을 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이 본인의 계획을 실천에 옮긴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본인이 직접 가서 살해하면 의심받잖아. 100%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누구를 시킬 건지는 이미 선정해 놓고 있었어요. 이게 아까 이 씨, 공범 이 씨하고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는데, 1991년 구치소에서 처음 만났대요. 그리고 이 씨가 정말 생활이 너무 쪼들리다 보니까 고시원비도 못 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절박한 놈이야.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만 주면 뭐든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거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놈을 딱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예, 보험금 이거 생각해서 이거 빨리 죽여야 되는데 시킬 사람은 이 씨다.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와이프 좀 죽여줘라.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깜짝 놀라서 거절하죠. 사람은 안 죽여놔 아무리 급해도. 그러니까 야 내가 시키는데 이렇게 해갖고 중국 가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걸려. 선불폰 이거 내가 주는 거 쓰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씨 이놈은 돈도 급한 데다가 고시원비도 못 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안 걸릴 수도 있겠거든. 더더군다나 치안 관련돼서 중국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 요 시키는 대로 계획대로 김씨 말대로 하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선불폰 받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먼저 중국에 보낸 거예요. 내가 보낼 테니까 너 따라가라고 한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 아내 이 씨한테 내 친구가 거기 관광 간다는데 네가 관광 좀 시켜줘. 안내 좀 해줘. 그러면서 이제 이 피해자 이 씨와 공범 이 씨를 만나게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나가지고 그 싱따오 로카림 공원으로 갔던 거고 이제 저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노리고 아마 로카림 공원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김가가 갔지 않겠어요? 그 청도 쪽에. 이 장소 이제 선정해서 적정한 때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저 이 씨가 약간 저 지능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대나무 숲으로 소변 본다고 후다닥 갔대요. 그러니까 이가가 이놈이 잘 됐다, 요 찬스다. 바로 쫓아가가지고 미리 준비했던 그 붕대 준비했어요. 붕대로 살해하고 저 핸드백 끈으로 이제 엑살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바지를 벗겨요. 팬티까지. 그리고 강간으로 위장하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교수님 거기 위장까지는 위장도 기가 막힌 위장이 있습니다. 또 위장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저도 의문점이었던 게 붕대에서는 분명히 이 공범 이 씨의 DNA가 나왔지만 그렇죠. 이 피해 여성의 그 지렉 채취에서는 이 씨의 DNA가 아니었잖아요. 그래 이제 이 의문점을 또 이놈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빵제비들이에요. 이게 왜 그 여성의 정액이 이게 묻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기 주변에 묻은 겁니다. 이거 질 안에서 질액 채취가 된 게 아니고 이게 뭐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김 씨 있죠, 남편 김 씨 이놈이 저 청부살인 시킨 이가가 그 칭따오 들어가기 전에 지가 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모텔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휴지통에서 닦은 닦은 휴지를 그 이 씨한테 줘요. 그리고 너 내 마누라 죽인 다음에 거기다 묻혀. 이렇게 시킨 겁니다. 진짜 빵제비 새끼들이에요. 모텔 쓰레기통을 남편 새끼가 뒤진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그 모텔에서 닦은 사람이 용의자 될 뻔했어요. 한국 같으면 거기 중국이니까 그게 안 됐지. 근데 한국 같았으면 이미 다 그렇지. 그게 다 나오지. 다 알리바이랑 다 해서 다 그렇죠. 물론 그렇겠죠. 근데 중국은 잘못하면 들어서 때리고 볼 텐데. 때리고. 중국을 너무 무시하는 애가 공안은. 그러니까 그 남편 김 씨가 정말 이 피해자 이 씨한테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살해하는 과정까지 또 청부를 의뢰하고 하는 모든 과정, 증거 인멸의 과정까지 완전히 시나리오 짠 거예요. 선불폰 지급하지, 유인하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래 한국에 모텔촌에 가고 그 정액 닦은 휴지를 가지고 가서 죽인 다음에 거기다 묻히고 오라고까지 시키는 이 남편 김씨 새끼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난 마약쟁이 새끼가 대가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거 뭐 대가리가 좋은 것도 아니죠. 뭐 교활한 거지만. 네, 교활합니다 아주. 그래서 저는 이 수사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잡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자각시켜주고 무슨 수를 수사라도 너는 잡힌다라는 걸 보여줘서 저는 진짜 이 수사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살인을 실행했던 이가 그러면 살인죄,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인을 하도록 시킨 김가놈, 그 살인 교사죄 이렇게 이제 구속 송치가 됐고요. 이 수사 과정이 굉장히 이거 말고도 힘들었던 게. 우리나라 경찰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네. 그 결과를 중국 공안한테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수사 자료를 인터폴로 줘요, 먼저. 인터폴에 주면 인터폴이 주재관한테 줘요. 그 중국에 있는 주재관. 주재관이 그거 중국 공안한테 전달하는 이런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자료 하나를 주고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를 긴밀히 잘했다는 거. 그리고 순간순간 정말 착한 사항들이 형사들이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수사는 못하겠다. 정말 나보다 훨씬 낫겠지만 젊은 형사들이 정말 내가 배울 점이 많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저도 계속 읽으면서 제가 몇 번은 소름을 끼쳤어요. 진짜. 정말 너무 이렇게까지 멋있어요.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아까 그럼에도
그 버뜨기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도 있지만 계속 그 신정동 하나하나 고시원 다 그래. 다니면서 정말 하나하나 문 두드렸을 그 노력도 그 시간도 교수님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정말 이 사건이 저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다가오는 사건 중입니다. 이게 경기지방청 제2청, 지금은 경기 북부경찰청입니다. 국제범죄수사대 2팀, 김우진 형사, 여인덕 형사, 김일수 형사, 신명관 형사, 김승태 팀장, 정의복 계장, 정의복 계장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정말 반짝이는 수사 잘했고 수사 진짜 칭찬받아 마땅한 네. 그런 수사 활동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힘들었던 한 여성이 한국에 가서 고국의 정을 느끼고 살아보고자 했는데 어떤 못된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네, 범죄에 이용당하고 나중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됐다라는 것이 좀 너무 아픕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다룬 뭐 사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뭐 나름대로는 거의 으뜸급의 어떤 그 수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예,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전주 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오지 떡이? 이제 배고픈데 떡이 안 오네. 떡이다. 또 갔습니다. 이거 갖고 왔어? 네. 이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떡이 안 오나 했어. 아니, 네. 뭐 대접할 건 없고 전주가 또 대접하는 걸 좋아해요. 전주 시민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거 뭐야? 와. 저 오. 봉사지신 걸로 진짜 이게 우리 정 PD님, 박 PD님 이리 오쇼. 진짜 이거 이리 와요, 빨리 와봐요. 이게 정 PD님. 되게 예쁘게 포장하셨어요. 네, 우리 정 PD님 얼굴 안 보여준다고 누가 욕하던데? 와. 뭐 지가 뭐 대단하다고 얼굴 안 보인다고 그러던데 잠깐 보여주는 게 아마 건강에 좋을 거예요.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리 와요, 빨리 와요. 이게 그 안고 같은 그 뭐라고 하던데 저는 떡은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거 줘요. 떡빛이 나타났네. 교수님 파시죠? 저 콩이에요. 와 이거 종류별로 다 달라요. 할머니가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이건 뭐? 괜찮아요. 우리 친구는 가끔 저 목소리 출연했죠.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입니다. 우리 최영 목사장. 귀한 분들 오셨는데 그거 아니냐? 그러네. 맛있어요. 다행이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떡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네. 그 외할머니랑 살면서 떡을 먹고 자라가지고 어린애가 떡을 엄청 밝히는 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저는 사실 저 잠깐 이 인사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전국에 계신 사건의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저는 사실 이전에 교수님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기 전에는 사실 경찰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돈을 받는 경찰, 뭐 사건을 제대로 이렇게 파헤치지 못하는 경찰 이래서 사실 정말 경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사실 제가 옆에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수님을 통해서 경찰의 이미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름날에요. 길 가다가 정말 밖에 서 있는 분들 뵙잖아요. 그럼 정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사주잖아 가끔씩. 그렇죠. 그러기도 하죠. 내가. 저희가 그 지방 투어 첫 번째거든요. 그래요. 전주를 그러네. 저희가 저희 그 스튜디오에서 벗어나서 녹화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요. 전주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아마 구독하시는 분들도 전주에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주가 좀 용이해요. 여러 가지로 산도 가기도 좀 굉장히 편한 그런 곳이 많고요. 강도 또 이렇게 찾아가려면 바다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입지가 좀 좋은 곳이에요. 바다도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아까 여기 변산 여기 같은데. 변산도 있고요. 군산도 있고요. 맞네. 네, 많이 와주세요. 전주로. 군산이 아깝다. 너무 진지해요. 눈 이렇게 이거 깨도 있어요. 나 지금 많아요. 네. 다 먹어. 듬뿍 넣었어요. 일단 깨, 콩, 팥 전부 다. 그럼 이거 택배 됩니까?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전국으로 다 가능하고요. 여름에도 다 가능하다고 고모가 꼭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진짜 범죄 예방할 수 있는 팁들이 많아요. 항상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집에다가는 신발을 이렇게 비치해둬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런 팁도 얻어가는 프로그램이 이건 것 같아요. PD님이 알겠습니다. 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전주인데 너무 서울 맛이 있으세요? 얼라 그러지 말라고. 네 참말로 그것이 좀 들어요. 네? 좀 드셔봐. 이것이 전라도 사투리입니다요.